안녕하세요, 미스터 모입니다. 이번에는 파타야의 관광지 중에서 진리의 성전이라는 곳을 한번 가봤는데요. 워킹 스트리트에서 가기에는 좀 거리가 있어요. 그래서 인접성도 좀 떨어지고 패키지로도 많이 가는 곳은 아니기 때문에 어떤 곳인지 많이 궁금해 하실 텐데, 이런 곳도 있다 정도로 생각하시면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여기는 진리의 성전입니다. 지금 막 도착을 했어요. 박람회 병원에서 금방 오더라고요. 가까운 곳에 위치하고 있고, 여기는 제가 미리 예약을 했었습니다. 그래서 바우처를 들고 입장을 하면 될 것 같아요. 저기 티켓 에이전트라고 써있는 대로 들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. 날씨 좋다. 저는 티켓을 여행사를 통해서 예약했는데 조금 더 저렴하게 예약을 할 수 있었고요. 그리고 티켓 부스 뒤쪽으로는 이렇게 말들을 기르는 걸 볼 수가 있었는데요. 나중에 보니까 말들 뿐만이 아니고 다양한 동물들을 기르고 있더라고요. 그래서 어린이들과 함께 오면은 좀 재밌는 추억이 될 수도 있겠다 생각은 들었어요. 여기 진리의 성전 같은 경우에는 파타야에서도 가장 북단 쪽 비치 쪽에 위치하고 있는 그런 관광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, 조용하죠? 역시 호시국이라 예상은 했지만 설마 손님이 저 하나밖에 없을 줄은 몰랐습니다. 입장을 할 때는 그냥 바우처 보여주고 티켓 받으면 금방이었고요. 이야, 저 멀리 보이죠? 진리의 성전이 꽤 규모가 있다고 들었는데 어떤 곳일까요? 날씨는 굉장히 더운데 그래도 여기는 그늘이 좀 있어요. 그래서 그늘 사이로 싹싹 피해가면은 괜찮을 것 같습니다. 이렇게 한쪽으로는 또 식당도 있네요. 지금 시간이 일러서 뭐 운영을 하는 것 같진 않아 보이고, 손님이 없어서 그런 걸 수도 있고, 이렇게 중간중간에 간판이 많아요. 저 엔터런스 써있는 대로 들어가면 될 것 같아요. 뷰 포인트 보니까 곧 보일 것 같기도 하고, 저 멀리 바다가 보이는 게 멋있을 것 같습니다. 저기 멀리 진리의 성전이 보입니다. 지금 10시 반인데 11시부터 입장이 가능하대요. 아마 이게 시간도리로 해서 입장을 하는 것 같아요. 그래서 굉장히 규모가 크죠. 재밌는 거는 이게 전부 나무로 만들어졌다고 해요. 그래서 태국에서도 알아주는 목조 사원이라고도 알려져 있습니다. 우리나라에도 이제 목조 건축물이나 아니면 목조로 된 사찰들 많이 있잖아요. 근데 이 정도 규모는 사실 보기가 매우 어렵죠. 그리고 또한 지금 보시는 것처럼 바다를 싹 보고 있어 가지고 경치도 굉장히 기가 막힙니다. 좀 이따 11시 좀 돼서 내려가 보면 재밌을 것 같아요. 이렇게 뷰포인트에는 조각상들도 있고 좋습니다. 진리의 성전 입구 쪽에는 설명이 써 있어요. 근데 여기 영어랑 태국어로밖에 안 써 있기 때문에 좀 읽기엔 어려웠고요. 심지어는 해설사 투어 또한 한글은 없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 점은 염두하시고 오시는 게 좋아요. 그리고 진리의 성전은 아무 때나 입장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시간별로 입장할 수 있는 그 시간을 두고 있더라고요. 그렇기 때문에 저 또한 11시 정도까지 기다렸다가 입장을 할 수밖에 없었는데, 그래서 주변을 돌아보니까 이렇게 조그만 그 동물원도 있어요. 아까 초입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동물원이라고 말하기엔 좀 웃겨도 그래도 동물들을 기르고 있고 실제로 먹이를 줄 수 있는 그런 공간도 있기 때문에 한번 아이들과 가족끼리 오신다고 하면은 동물도 보시면서 시간을 때울 수 있는 그런 장소가 아니었나 생각합니다. 더불어서 조그맣지만 그 현지인들이 좋아할 만한 그런 놀이터들도 있었고요. 그리고 즐길 거리들이 있기 때문에 한번 구경하면서 돌아다녀 보면 좋습니다. 저는 이 사슴 농장에서 거의 10분 정도를 때우면서 사슴들을 멍 때리면서 구경을 했는데요. 정말 귀엽더라고요, 오랜만에 보니까. 그리고 옆에는 먹이를 줄 수 있는 프로그램도 있어가지고 시간이 되신다면 먹이 주기도 체험해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. 내려가는 견이 쭉 있어요. 올라올 때 생각하면 두렵죠. 11시 조금 전인데 들여보내줬고, 제가 한국인이고 영어를 잘 못해서 그런지 뭐 따로 해설사분이 붙진 않았어요. 내려가서 도와줄려는가 모르겠네. 가보죠 뭐. 계단이 많으면 나중에 올라올 때가 두려워요.
이런 것도 다 있어요. 중간중간에 그래도 뷰 포인트나 사진 포인트들이 꽤 있는 것 같습니다. 마치 수상시장 같은 느낌도 나고 그러죠. 예뻐요. 정갈 한가운데 들어와 있는 느낌도 들고 그렇습니다. 지금 진리의 성전 아래쪽으로 내려왔어요. 지금 건물을 보고 있는데 생각보다 훨씬 더 크네요. 이야, 굉장히 거대하고요. 이게 1981년부터 지었다고 하더라고요. 생각보다 역사가 그렇게 길진 않아요. 그러다가 아직 완성이 아닙니다. 저쪽에 제가 지나온 길 쪽에는 지금 촬영은 못했는데 계속 뭔가를 나무로 깎고 있어요. 그래가지고 계속 만들어서 붙이고 있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어요. 재밌는 거는 여기가 이제 단순하게 무슨 불교 사원이라 이런 게 아니고 불교뿐만이 아닌 뭐 힌두 등 여러 그 종교가 한 곳에 다 모여 있는 그런 사원이라고 볼 수 있어요. 그래서 하나의 뭐 불교 사원처럼 이제 사찰 뭐 이런 느낌이라기보다는 좀 혼합되어 있는 그런 느낌이 굉장히 강한 곳이 아닌가 생각합니다. 그리고 지금 음악 소리 들리실 텐데 라이브예요. 신기하죠? 분위기가 굉장히 독특한 곳입니다. 걷다 보면은 이곳이 왜 아직 미완성인지를 알 수 있는 구간들이 조금씩 있네요. 저기 보시면은 뭔가 아직도 만들고 있죠. 계속 공사 중인 거예요. 여기도 저 위로는 거대한 불두가 이제 사방을 바라보고 있기도 하고 모르겠어요. 여기 굉장히 독특해요. 한국에서 보던 사원이랑은 아예 다르고 태국에서 보던 여타 사원들과도 또 다른 느낌이 있어서 게다가 또 바다가 이렇게 앞에 쫙 깔려 있고 굉장히 신비한 느낌인 곳입니다. 진리의 성전은 아마 홍보 자료에는 세계 최대 규모의 목조 건축물이라고 해요. 지금 보시는 게 전부 다 나무로 만들어졌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 다 하나하나 깎아서 만든 거죠. 물론 이제 세계 최대 규모인지까지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, 그리고 이게 생각보다 건축물이 오래된 건 아닙니다. 1981년부터 짓기 시작했다고 해요. 그래서 지금도 계속 ING 형태로 지어지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이게 저도 돌아보면서 단순하게 이제 목조 건축물이고 거대한 사원이다 뭐 이런 생각으로 접근했었는데 이거 조각해 놓은 거 보세요. 하나하나 이게 어마어마합니다. 지금 사실 관광지에 와서 이런 거에 감동하시는 분도 있고 안 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이런 디테일함을 볼 수 있는 것도 어떻게 보면 행운이라고 생각해요. 이거 보세요. 인도의 신도 있죠. 단순하게 불교 사원이 아니고 태국, 힌두 그리고 여러가지 영향을 받은 그런 건축 양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러니까 한 건물 내에 여러 건축 양식이 포함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그리고 이 건물의 높이가 거의 100m 정도에 육박을 한대요. 물론 실내는 그 정도는 아니겠지만 최대 높이가 그 정도 된다고 하는 거 보면은 그래서 활발하게 큰 거죠. 실내를 돌아보는데 시간이 많이 소요되지는 않습니다. 근데 이거 디테일한 거 하나하나 찾아보는 재미도 있네요. 만약에 이제 불교 신화나 뭐 힌두 신화 이런 거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하나하나 찾아보는 재미도 있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이게 단순하게 멋있고 굉장히 독특한 사원이라는 느낌도 있는데 생각해보면 이런 데서 사진 찍으면 되게 이쁘게 나오거든요. 그래서 만약에 사진 찍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이면은 여기 와서 인생샷 같은 거 건져 가시는 것도 꽤 좋을 것 같습니다. 이제 우리가 이런 데서 언제 사진 찍어 보겠어요.
돌아보는데 1시간은 걸리지 않는데 그래도 꽤 좋은 경험이었다고 생각합니다. 자, 어떻게 보셨을까요? 지금까지 파타야의 관광지 중 진리의 성전을 한번 보여드렸어요. 발음하기도 굉장히 어려운데 이 진리의 성전, 여기 같은 경우에는 저는 이제 나쁘지 않았습니다만 꼭 시간을 들여서 가야 되나 하시는 분들은 계실 수도 있어요. 특히나 이제 패키지에도 포함되는 지역이 아니다 보니까 자유시간에 일부러 시간을 빼서 가야 되는 곳인데 저는 입장료 대비로는 나쁘지 않았어요. 멋진 바다도 볼 수 있었고 그리고 그런 건축물 보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한 번쯤은 추천드리는 곳이긴 한데 뭐 태국에 대한 역사나 아니면은 태국에 대한 그런 건축물, 전통 양식 아니면 좀 멋진 경치 이런 게 필요 없고 내가 파타야를 갔을 때 해양 스포츠 열심히 즐기고 나이트 라이프 열심히 즐기고 하시는 분들한테는 크게 관심 대상이 아닌 지역일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. 다음 편에서 보여드릴 롱룩 빌리지 같은 경우에는 태국 파타야 여행을 가셨을 때 흔히 이제 패키지로 가신다면은 꼭 들리는 곳이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태국 파타야 여행을 준비하고 계신다면은 한 번쯤 관심을 가져오셔도 좋을 것 같은 그런 지역이니까요. 많은 기대 부탁드리고요. 지금까지 미스터 모였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는 좀 더 즐겁고 알찬 영상으로 인사드릴게요. 감사합니다.